Hello, hi there. My name is Charles Lee. I'm a linguist and writer. 언어학자 저술가 Charles Lee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언어학에서 신용어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바로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좀 또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가로 구절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신용어 개념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이제 이게 저작권이 걸려 있다 보니까 많이 쓸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하는 건데 들으신 분이 또 들으신다면은 좀 짜증이 나시기도 하겠지만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로 구절, 제가 영어로도 이제 이 용어를 영어로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 언어학에서 이 가로 구절이라는 것은 신용어 개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나 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구나 절의 개념하고 이 가로 구절의 개념은 다릅니다.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새로운 용어라고 문법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무슨 문법이 새로운 문법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있는 영어의 문법 용어나 개념은 언어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온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문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에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거고 용어도 만들어낸 거고 이제 그에 쌓여가지고 지금 같은 문법이 된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어가 적어도 500년 1000년이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고 또 가르치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용어나 개념을 만든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신개념이나 용어를 만들어낸 것은 어쩌면 이제 행운이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걸 아시면은 여러분 복잡한 문법, 이런 문법들이 다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복잡한 거 있죠? 여러분 듣기만 해도 골치가 아프면 이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대절, WH절, 접속절,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분사구문, 전치사 이런 거가 다 한꺼번에 다 해결됩니다. 몇 가지 규칙만 가지고 다 해결이 된다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3분만 배우면 응하는 영문법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3분만 배우면 응용하는 영문법은 투부정사 이런 것을 개별로 다 설명을 하지 않고 몇 가지 규칙을 전부 다 똑같이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로 구절의 개념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어를 벌써 제가 관련해서는 벌써 책에다 적고 출간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스페인어 이런 것은 전부 다 영어와 같은 언어에 속하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도 똑같고 한국어나 이래도 또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고 중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도 단어를 배열해가지고 어느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문법적 설명이랄 때 이런 것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영어나 중국어. 그래서 중국어 문법을 가지고 영어의 문법으로 맞춰서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중국어 문법 영어뿐만 아니라 설명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중국어 문법은 새로 배워야 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새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고 제가 중국어 책을 벌써 내고 냈고 한 권 더 지금
내일 모레 교보문고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중국어도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고 하면은 쉽게 배울 수 있는 문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3번 배문이라는 영문법의 이제 사카로 구절이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 전에 이제 이 괄호 구절은 그러면은 영어는 그 단어 배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괄호 구절을 그 속에서 배열되는 단어의 순서는 어떤 거냐 하면은 그것도 한 가지 순서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순서를 잘 모르신다면은 이거예요. 영어의 순서는 1, 2, 3, 4, 5, 6, 7의 순서로 다 단어가 배열이 돼 있어요. 뭐 여러분 이걸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 그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런 것도 있나? 정말 그러나?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이 한 가지 순서 이걸 가지고 영어책 250페이지 되는 거 독해책을 다 적었습니다. 그걸로 다 분석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으시겠죠. 응? 정말 쉽습니다. 그 순서만 알면은 해석이 제대로 되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로 구절의 순서도 똑같이 한 가지 순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울 때 이렇게 배울 거예요. 문은 5형식 해가지고 1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하는데 이 한 가지 순서에 집어넣으면은 이건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2번, 3번, 뭐 2번, 3번, 6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하면은 2, 3, 4, 5, 6번이 되는 거고 거기다 더 추가를 해가지고 1, 2, 3, 4, 5, 6, 7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한 가지 순서라고 아는 순간 얼마나 영어가 간편해집니까? 영어의 문의 순서가 간편해집니까? 또 가로 구절의 순서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순서라는 것을 아는 순간 얼마나 영어의 순서가 간편해집니까? 정말 간편해지는 겁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 MKP는 Magic Korean Puzzle이에요. 이 1, 2, 3, 1, 2, 7, 4, 5, 6, 3이라는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 영어하고 차이는 밑에 영어가 나오죠. 1, 2, 3, 4, 5, 6, 7의 순서가 나오는데 이 3번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 있어요. 이게 이제 검정 것은 이것은 수식어 한정이에요. 수식어. 그냥 한정은 뭐 좀 어렵다고 그러면은 수식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식어는 옆에 붙는 게 아니고 위나 아래에 붙어서 그걸 수식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Magic English Puzzle, 코리안은 Magic Korean Puzzle. 이렇게 이런 순서로 분석을 하면 쉽습니다. 야, 오늘은 이제 책을 이렇게 카피를 했어요. 그 부분을 22페이지 3부만 배우면 응용하는 영문법을 카피를 했어요. 이 책을 읽고 이제 괄호 구절이 이 설명이 이거 몇 가지 규칙 가지고 다 해결이 돼 버리니까 저한테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책을 읽고 정말 내 생애 최고의 책을 만났다. 뭐 책을 손에 넣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보면은 적어서 이제 글씨가 뭐 적혀 있지만은 보이시죠? 1, 2, 3, 4, 5, 7 7개의 번호를 적어놨는데 먼저 이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1번 보면은 that I drink milk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가로 명사도 가로 부사도 된다고 적혀 있어요. 또 밑에는 가로 형사가 the milk that I drink. that I drink milk가 똑같잖아요. 밀크만 빠졌지. 밀크는 앞에 붙어 있긴 하지만 여하튼 가로 속을 보면은 전부 다 that가 들어있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것이 명사, 부사, 형사, 부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that는 뭐냐? 가로를 나타내는 마크예요, 마커. 마커는 이것이 괄호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가로 명사, 형사, 부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크라는 게. 이 괄호 속에 이 마크가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없었어요. 가로라는 개념이
구절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 밑에는 2번도 마찬가지 3번, 4번, 5번, 6번, 7 전부 다 똑같이 보면은 영어는 그 가로의 마크가 가로의 첫 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에. 첫 번에. 보이시죠? that, WH, to, ing 전부 다 마크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가로 구절을 알면 어떤 문법이 정복을 할 수 있느냐? 몇 가지 규칙으로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용법 책에서 보면은 대트절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러면 대트 명사절, 대트 형용사절, 대트 부사절 하고 또 이제 또 투부정사를 한다면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배우면은 응? 혼동되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자, 물론 한 가지 순서 아까 이렇게 몇 프로까지 해보겠습니다. 한국어의 한 가지 순서는 나는 우유를 마신다죠. 나는 우유를 마신다. 그럼 영어는 어때요? 나는 I drink milk죠? 그 순서가 한국어는 2번, 5번, 3번 동사가 제일 끝에 나와 있죠. 영어는 어때요? 2번, 3번, 5번, 3번 주어, 3번이 동사가 주어 다음에 나와 있어요. 이게 가장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 말고 가로를 가지고 해보세요. 가로를 친다고 그러면은 내가 우유를 마시는 것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마시는 것. 영어는 어떻게 됩니까? 대을 넣는다고 넣으면은 that I drink milk 이렇게 되죠. 그럼 것을 내가 이렇게 빨간 것을 해놨는데 이게 한국어에서는 이게 가로다 하는 마크입니다. 마크. 이게 가로다는 거예요. 영어는 그럼 마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가로 제일 앞에 대시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 똑같죠. 한국어나 영어나 마크가 있는 것도 똑같은데 이렇게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중국어는 어떤 것 같아요? 중국어는 다릅니다. 중국어는 두 가지가 달라요. 그것은 중국어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번을 배운 운영하는 영문법에 나오는 예를 두 개만 가져왔어요. 잠자는 것은 휴식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만약 영작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자는 것. 영어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것은 동명사야. 휴식하는 거 이것도 동명사야. 이제 오래 해가지고 뭐 동명사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쉬워요. 자, 것이 붙어 있다? 한국어에 이것은 가로다 하는 마크예요, 마크. 것은 이렇게 영어에서는 첫 번째 단어에 ing를 붙이면은 동명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동명사는 ing 붙이는 게 동명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Sleeping is having a res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언제 그러면 여기 동사 잠자는 것을 휴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 비동사가 들어가는지 여러분은 이야기를 들으셨죠? 이것도 제가 가르친 방법으로 하면 언제 비동사를 쓰는 건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이가 들어있는 것은 전부 다 한국어에서 이가 들어있는 것은 전부 다 영어에서 비동사 쓰면 됩니다. 한국에서 이가 들어있는 것은 이 문에 동사가 없는 겁니다. 동사가 없는 거. 어떤 사람은 이다 이게 동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예 책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모르는 이가 그렇게 책에 적어놨 뭐 판매를 하고 있겠지만은 광화문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다 동사입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어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이거 동사 아니에요. 조사입니다. 조사. 명사 뒤에 있는 건 조사예요. 자, 다음 걸 해보세요. 우유를 마시는 아이들은 건강하다. 근데 여기는 우유를 마시는 이게 는이 마크예요. 제가 다른 데서 다른 책에서 설명을 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말은 이 가로 속에 니은, 리을, 의로 끝나는 것은 이것은 형용사를 만드는 겁니다.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를 만들어가지고 가로 형용사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어도 똑같아요. 중국어는 뭐 눈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한자에 척이라는 것을 쓰긴 하는데 같은 게 그렇습니다. 이러는 원형수예요, 원형. 이렇게 형사예요. 자, 그러면 영어의 경우는 우리를 마치 넌 했으니까 니부터 이걸 마크라고 그랬으니까 영어에서는 뭘 쓰느냐? WH나 that을 쓰면 돼요. 그게 마크가 되는 거니까. 마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 kids who drink milk. 예, 우유를 마시느니 who drink milk. 이렇게 마크예요. 그 마크 들어있죠? 너니 마크가 WH 마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순서로 문도 한 가지 순서로 있다. 가로 구절도 한 가지 순서로 돼 있다고 했죠. 그럼 가로 구절에 한 가지 순서로 안 되는 게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것은 예외인데 그 전치사구. 전치사구는 한 가지 순서가 될 수가 없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밖에 안 되니까. 그 예외를 제하고는 전부 다 이 한 가지 순서로 됩니다. 한 가지 순서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순서 다른 보기를 하나 해보겠어요. 그리고 그는 나에게 한국어 책을 사주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어는 1, 2, 4, 5, 3이에요. 예. 그리고 그는 나에게 한권의 책을 사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영어로 어떻게 되냐? Then he bought me a book. 이렇게 되는 거죠. 쉽죠?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정말 그 웬만한 학생 같으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여기다 영작을 하고 독해를 하는 방법은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각각의 명사에다가 조사를 붙이면은 해석이 되는 거고 각각의 조사를 여기 맞춰서 나열을 하면은 영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또 책으로 벌써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법 응용.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문법은 그 문법만 배우는 건 전혀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문법을 뭐하게 배웁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법을 배워가지고 영작 독해해야 듣기로 뭐 해야지 그게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문법을 배운다고 그러면은 뭐 팔품사 가지고 명사에서 암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암기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도대체 그런 놈의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짜증납니다. 자, 오늘은 가로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무슨 새로운 언어 학에서 새로운 용어고 새로운 그 개념이고 새로운 교육법입니다. 이것은 영어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언어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작권 침해인데 저작권 침해를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작권 침해를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쓰레기 출판사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는 어떤 쓰레기 출판사는 1, 2, 3, 4, 5, 6, 7 똑같은 순서를 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내가 저기 형사소송, 민사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책 저기 다 수고했더라고. 그냥 출판사 망하도록 그냥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수고를 해가지고 없애버렸더라고. 근데 지금도 있었다, 쓰레기 출판사. 그 출판사 형사고소 할 거예요. 저자. 어쨌든 저작권 침해 이거는 범죄다, 범죄. 형사소송 당해가지고 징역 갈 수 있어요. 응?
여러분, 한 번 하면은 뭐, 봐줄지 어쩔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나라 사정을 감안하면은, 바로 징역 보내야 됩니다. 걸렸다 하면은. 그래야만 여기, 좀 깨끗해지고, 노벨상도 받고 그러지. 맨날 책이라는 게 남의 거 베끼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 이게 됐어. 심지어는 출판사 같은 데서도, 베껴가지고 하고 있으니, 그게 말이 안 됩니까? 제 책이나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여럿입니다, 여럿. 배우나 안 배우나. 자기가 뭐, 어디, 한국에 좋은 대학원 나오고 외국에서 박사학위 갔던데, 똥박사는 이쪽 저쪽 가가지고 베끼려고. 그 중에서 내가 저기, 두 사람을 먼저, 다른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전화 통화 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메일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원씨, 성이 원씨입니다. 성이 원씨. 김간의 김밥 하면 김가 할 때 언가입니다. 언가. 한 사람은 황가. 황가인데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황 뭐라고 하고 있더라고. 이 온이라는 자는 인터넷에다가 내 책 일부를 베껴가지고 그대로 올려놓고 자기 장사하는 데 쓰고 있어요. 무슨 장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어디 프랜차이즈 업체에 뭐 영어책 팔아먹은 것 같아요. 만들어가지고. 근데 내가 영어책은 못 봤어요. 봤으면 그것도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형사고소를 해서 그냥 징역을 살려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그 인터넷 보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찰스리 아십니까? 그랬더니 압니다. 그러더라고. 그 몇 가지 이야기를 이제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은 소송 당하고 혼이 날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한 30초나 뭐 1분이 지나서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찰스리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알았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하여튼 결국에는 뭐 취소하겠다, 내리겠다 하고 이제 끝나는데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또 어떤 자는 이런 자가 있어요. 내 책을 이쪽저쪽 베껴가지고 첫 번째 책을 발간했어요. 그래서 나 이메일을 보냈죠. 그러지 마라. 근데 이 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는 책을 볼 때 한국 책을 참조를 안 한답니다. 한국 책을 안 본답니다. 안 봐.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영어에 뭐 원어민이나 된 줄 알았어요. 원어민 비슷하게 영어를 하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왜 전혀 아닌지 아냐고요? 근데 책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코미디예요, 코미디. 가정법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If I were you, I would fly to you. 이런 예를 인다고 합시다. 그 예는 직접적인 예는 아니지만은 그러면 가정법에 if I were you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기는 if I were you이라고 were가 과거니까 과거로 다 저기 해석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과거로 해석을 아니고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내가 너라면이라고 한 사람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책 지금도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책 틀린 거라고. 그 사람 지금도 팔아요. 이런 황당한 사람이 자기는 뭐 한국 책 안 본다고? 근데 인터넷은 본다고 그래, 인터넷. 인터넷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두 번째 책까지 내 걸 베껴가지고
하길래 내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죠. 첫 번째도 그랬는데 두 번째도 여러 군데 베껴가지고 했는데 잘못을 시인하고 빨리 정리해라. 이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는 베낀 게 없고 다 자기 머리에서 나왔고 또 오히려 내가 외국의 책을 베껴서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자기는 영어책을 많이 읽어봤다고 자기하고 영어책 어떤 건 누가 많이 읽었는지 내기를 하재요.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말하기도 창피한 이야기고. 나는 한국에 살 때도 영어가 필요한 일을 했었고, 외국에 영어권에 살 때 한 10여 년 살았는데, 거기서 대학원을 두 군데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영어 관련, English Language Teaching하고 Applied English도 두 개의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어디 대학을 나왔는지 말도 못하고 있어요. 외국에 나왔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나왔다고 해도 뭐 이야기를 해야 되니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모양이죠. 또 공대 나왔답니다, 자기가. 또 내가 뭐 저기 책 만들고 나서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어디 취직을 해가지고 다니는 모양인데 보니까 도대체 그 영어 관련 책이라는 게 참고서 수준을 읽을 사람이 정도인데, 어? 책 많이 누가 읽었는지 하자고 이야기해보자고, 자기가 많이 읽었다고 하는 게 정말로 코미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미디. 그리고 이 사람 전혀 뭐 뭐 사과하고 뭐 그럴 염려가 그럴 뭐 계제가 안 보여서 제가 관악 경찰서 지능범죄가 뭐 거기라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습니다. 송파 경찰서 통해서. 그런데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어에 무슨 놈의 저작권이 있느냐? 보통 사람은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영어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법 용어의 문법에 처음부터 자기 설명만 붙일 것인데 그게 무슨 놈의 저작권이 있느냐? 이렇게 보통 사람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전화로만 그 수사관하고 통화를 하는데 진전이 안 돼요, 진전이. 그래서 내가 수사관한테 그랬어요. 대질신문을 해달라, 그 사람하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질신문에 나갔어요. 그 사람 왔더라고요. 그자가 왔는데 그 수사관하고 변호사 하다가 특채로 들어왔는지 그 여자 경찰관이 거기에 같이 앉아서 했어요. 그 네 사람이 했죠, 네 사람이. 근데 이제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은 간단히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에다 적어놓은 내용에 대해서도 무슨 책을 읽고 거기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읽은 게 아니니까. 도대체 책 제목도 모르는 책을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책 제목도 몰라요. 그 내용 적어놓은 거 보면 코미디 하고 있으면 코미디. 책에다가 도대체 그렇게 어떤 외국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적어놨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수사관한테 그랬어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사관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자한테 질문하겠다고 내가 대답하겠습니까? 그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대답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대답을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거기서 한 2시간 했을 거예요. 물어보고 대답하고. 내가 직접 물어봤으면은 바로 끝납니다. 바로 끝나. 결국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국에는 그걸 경찰로 넘기기로 했어요.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고. 또 외국에서 내가 내한테 오히려 외국에서 베낀 거라고 이야기를 하던 것을 1, 2, 3, 4, 5, 6, 7 숫자로 하는 거 전혀 다른 사례예요. 다른 사례. 내용은 전혀 달라요. 내가 그 내용을 더 이야기를 하면은 더 웃기는 이야기 있는데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 넘기기로 했어요. 넘기기로. 여기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있다고. 그런 사람들을 이 동영상 만들 때마다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설마 그러게 하겠느냐.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저기 쓰지 말라고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용을 하고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용. 인용 당연히 해야죠. 어? 인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저작권 침해자는 우리 사회에서 꼭 저기 없어져야 됩니다. 저작권 침해자. 그래서 제가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웹사이트 방문하셔가지고 저 연락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단체로 활동해서 이런 자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하도록 합시다. Right, I'll see you later. Okay, bye now.